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목표하셨던 서브3는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결과적으로 서브3는 성공하지 못했고 경주 마라톤에서 3시간 5분 45초가 이제 PB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회를 나가긴 했는데 계속 부상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JTBC는 3시간 10분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뭐 후회 없이 잘 달린 것 같아요. 기량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3시간 5분 45초면 내년 3월 15일 서울 마라톤에서 서브3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1분 1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그래서 겨울 내내 연습을 해도 이 5분 45초를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저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일단은 부상을 해결하는 것도 목표이긴 해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번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부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면서 훈련을 이어나가면 아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뛰는 게 연습이 많이 되나요? 진짜 겨울 연습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도 겨울 연습 덕분에 진짜 그 전체적인 달리기의 어떤 역량이 제일 크게 늘어났던 시기가 작년 겨울이었고요. 겨울에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훈련을 할 수 있고 많은 거리를 뛸 수가 있어요. 장거리에 맞는 체질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에 뛰기가 힘든데 원장님은 어떤 복장으로 뛰시나요? 생각보다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작년 겨울에 크루에서도 너무 추워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겨울 복장에 대한 저만의 정립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원래 어떤 복장으로 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복장의 원칙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제일 애용한 아이템인데 요거를 안에다가 입어요. 안에 메쉬 소재의 나시 같은 건데 뭐 광고는 아니고요. 오스바이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메쉬 소재의 러닝 안쪽에 이제 속옷을 입고요. 그 위에다가 반팔을 입어요. 그 위에다가 하프집을 입어요. 하프집업은 이제 거의 데카트론 거긴 한데 이런 하프집업을 입어요. 그러면 세 겹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얇은 바람막이를 하나 더 입어줘요. 이러면 되게 추울 것 같은데 이게 레이어링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춥지 않고요. 더우면은 하나씩 벗기가 쉽고,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아디다스, 나이키, 버디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류의 패딩이 나와요. 러닝 패딩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비추천해요. 이런 걸 입고 뛰면 너무 더워요. 뛰다가 벗기도 되게 힘들고 벗고 묶고 입기도 힘들고, 가장 큰 문제는 빨기가 어려워요. 매일 빨아야 되거든요. 거의 이런 옷들은 한번 뛰고 나면 싹 다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패딩들은 또 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산 아이템 중에서 패딩류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두꺼운 기모 바지 같은 거는 굉장히 뛸 때 불편해요. 그래서 바지는 제가 제일 많이 입었던 바지는 이 바지인데요. 아디다스의 그 오운더런 아스트로 니트 팬츠라고 하는 건데 얇아요. 처음에 나가면 이제 좀 덜덜덜 하죠. 덜덜덜 할 때 그냥 바로 이제 뛰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2km 정도 워밍업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사실은 제일 문제는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추운 거, 귀, 입 이런 데가 시린 건데 장갑은 뭐 아주 유명하죠. 데카트론의 킴런 장갑인데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이거 덩어리 한 번 더 씌울 수 있어요. 요거 씌우고 안 씌우고가 되게 보온 역할을 많이 해요. 이거 뺀 상태에서 달리면 손가락이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저도 몰랐을 때는 저는 장갑을 2개 꼈었어요. 요새는 뭐 거의 이것만 끼고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이랑 귀 같은 경우에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다 앞쪽을 다 막아버리면 달리다 한 5km만 달려도 숨쉬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이 요거 오스바이크에서 나온 회사 건데, 회사랑 저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귀까지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하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숨도 쉬기 되게 편하고, 이제 모자 하나 쓰고 대부분 이렇게 뛰었고요. 진짜 한파다, 진짜 이제 도저히 이거는 뛸 수가 없는 온도다, 영하 10도다, 그때 쓰는 게 바로 발라클라바예요. 쓰면 좀 웃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추우면 이제 비니까지 쓰죠. 원래 비니 잘 안 써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빨기도 어렵고 정말 추울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달리고 나서 쿨다운을 하면서 열을 식히잖아요. 겨울에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조금 천천히 뛰면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몸에 땀이 식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속도를 늦은 상태로 터벅터벅 오면은 감기 걸리고 옷이 젖어 있기 때문에 금방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젖기 전에 빨리 집으로 온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그 근육이 잘 굳어서 부상이 잘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이 잘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고무줄이 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목의 탄성이라든지 고관절의 탄성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탄성이 많이 떨어지죠. 고무줄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부상 생기기 굉장히 쉽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회복 지연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고 혈액의 순환이 떨어지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 어제 인터벌 했는데 오늘 조깅해야지 라고 해서 속도도 빠른 속도로 조깅을 하면 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인터벌 했으면 다음날은 확실하게 조금 쉬어주고 그 다음날 이제 좀 다시 달리기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부상 예방하기 위한 팁도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러닝복을 바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어느 정도 동적인 스트레칭이랑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고 나가는 편이에요. 밖에 나가서 풀면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영양 보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름에는 공복 러닝을 많이 하거든요. 빈속에 나가서 뛰고 체지방도 좀 줄이고 싶고 지방대사도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잘 먹어야 돼요. 겨울에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사량 너무 떨어지고 추위에 떨다 보면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잘 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고구마라든지 카스테라나 이런 빵 같은 걸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트밀 같은 걸 먹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급하다. 그러면 그냥 젤을 하나 먹기도 합니다. 다만 영양 보충한다고 너무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고요. 최대한 그런 클린한 식단 위주로 너무 짜거나 맵거나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고 삶은 감자, 삶은 고구마, 삶은 계란 다 삶은 거 그 다음에 오트밀, 방울토마토랑 견과류 이렇게 주로 먹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겨울에 하는 구체적인 훈련 스케줄도 궁금해요. 우선 겨울은 마일리지를 쌓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래 평균적으로 뛰던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한 달에 150km, 200km 뛰었다 그러면은 플러스 100km.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300 정도 뛰니까 겨울에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마일리지를 늘려서 주말마다 LSD를 합니다. 주말마다 20에서 30km 정도의 LSD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달리기는 워밍업을 한 30분은 가져가 줘야 돼요. 인터벌을 하든 조깅을 하든 빌드업을 하든 그 정도는 워밍업을 하고 본 훈련을 들어가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깅은 하루에 한 10에서 15km 정도, 길게는 20km까지 매일 데일리로 뛰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조깅에 한 마지막 1km 정도를 저는 이제 거의 대회 페이스 정도로 좀 질주해주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는 인터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부상도 많이 생기고 인터벌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조깅을 하고 마지막 몸이 다 풀렸을 때 마지막 1km를 인터벌 같은 느낌으로 질주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심박도 확 올라가고 속도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도 유지할 수 있고 저는 보통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훈련이라면 인터벌보다는 속도를 서서히 올려서 마무리하는 빌드업 러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느리게 630, 600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때쯤에는 내가 원래 목표로 하는 페이스보다 살짝 느리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빌드업 주를 추천해요.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인터벌은 주 1회, 그리고 강한 템포런이나 빌드업 같은 경우에도 주 1회, 그리고 각각에는 한 3일 정도의 간격을 둬요. 마무리로 지금 겨울을 준비하신 러너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내 마음가짐이 내 겨울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이런 복장도 한번 사서 이런 추위를 한번 이겨내고 훈련을 해서 내년 봄에 좋은 성과를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연습이 또 되게 재밌어요. 뛰고 나면 여름보다 훨씬 상쾌하고 나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뛰고 나면 만족감이 훨씬 높습니다. 같이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